여러분, 햇빛을 쬐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날 내가 와주기만 했더라면 나는 달라졌을지도 몰라. 산길에서 우연히 맞닿은 그들의 손. 20년 만에 재회. 첫사랑의 설렘이 되살아나지만 그들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그 손끝의 온기 나도 아직 느끼고 있어. 그 따스함만은 평생 소중히 하고 싶어. 20년의 시간이 흘러도 첫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오늘 당신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첫사랑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애틋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파트 17층에 혼자 있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밤 9시 나는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된장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이런 저녁 시간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이혼한 지 6년 무감각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반짝이며 깜빡였다.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하니 최철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형님, 내일 남산에 오르지 않으시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어떠세요? 설레는 산악회라는 곳인데 꽤 괜찮아요. 연령대도 높아서 편하고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생각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배도 나오고 숨도 자주 차고. 등산이라. 그 말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대학교 동아리 3협회 시절이 떠올랐다. 매주 주말이면 산에 오르던 그때. 나와 태준 그리고 유미. 우리 셋은 항상 함께였다. 특히 유미와 나는 남달랐다. 내가 장기 해외 근무를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그녀는 내 친구인 태준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거실 책장으로 향했다.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3협회 시절의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설악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어딘가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유미와 단둘이 찍은 사진.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듯 했다. 그때가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까? 사진 속 유미는 내 옷깃에 머리를 기댔었다.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때 함께 산에 오르던 날 그녀의 손을 잡았던 감촉이 손끝에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문득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고 해외 근무 시기도 겹쳤던 친구.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지만 가끔 그의 소식을 듣곤 했다. 산악회에 나갔다가 혹시 3협회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근무 떠나기 전에 나와 태준 그리고 잠시 귀국했을 때 만나러 와준 유미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우리 셋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선택이 태준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내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길 거라고는. 젠장 뭐 하는 거야?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어버린 식사를 치우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내 마음 같았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다. 아, 내일 가볼게. 답장을 보내자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마치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이른 아침 남산 입구. 안개가 옅게 깔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산악회 회원들은 대부분 출발한 뒤였다. 늦잠을 잔 탓이었다. 등산복 차림의 한 남자가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서. 다른 회원분들은 이미 다 올라가셨어요. 자신을 설레는 산악회의 안내인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미소 지었다. 아, 그럼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지금 여성분이 한 분 오고 계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같이 올라가시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멀리서 한 여성분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걸음걸이는 잘못 볼 리가 없었다. 어젯밤 앨범에서 봤던 그 얼굴. 나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멍하니 서 있었다. 유미 씨, 현우 씨. 그녀도 나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태준의 아내이자 내 첫사랑이 이곳에 있다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현우 씨가 어쩐 일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다. 아, 운동 삼아 이렇게 등산 모임에 참가하고 있어요.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내 시선을 피했다. 유미 씨는 어쩐 일로 여기에? 태준 씨랑 같이 오신 거 아니었어요? 태준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조여왔다. 맞다, 그녀는 태준의 아내였지. 이 설레는 산악회는 부부 동반 참여가 안 되는 규칙이거든요. 그녀의 대답에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나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남편. 이 우연한 만남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다. 현우 씨는 이 모임이 처음이세요? 네, 철호 씨가 추천해줘서. 저도 이제 산과 좀 친해져 보려고요. 산의 맛을 조금은 즐기실 생각이신가 봐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20년 전과 같았다. 지금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에이, 농담이에요. 뭐 하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안내인은 먼저 가고 우리 둘만 남겨졌다. 유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회원들한테 태준이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불꽃은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길. 우리 발밑으로 도시가 점점 작아져 갔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산의 공기를 타고 흘렀다. 유미는 이따금 숨을 고르며 걸음을 멈췄다. 그때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작은 주름을 새겨 넣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사귀고 있을 때, 해외 근무해서 잠시 돌아왔을 때 잠깐 얘기하자고 했는데 왜 안 와줬어요? 그녀의 물음에 발걸음이 멈췄다. 23살 해외 근무 중이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상사에게 허락을 받고 짧은 귀국을 한 날 약속 장소에 유미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가 태준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그건 현우 씨가 끝까지 와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태준 씨를 선택한 거라고. 유미의 말에 가슴이 콕콕 찔렸다. 그런데 내가 안 나갔다니. 내가 2시간 넘게 카페에서 기다렸는데. 저는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날 약속 지키려고 나갔었다고요.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요. 유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의문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거짓말. 태준 씨가 그랬는데 현우 씨가 마음이 변해서 안 올 거라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태준이? 내 친구였던 태준이 그런 말을 했다니. 말문이 막혔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진실. 아, 그런 거였군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20년의 시간이 갑자기 의미 없어지는 것만 같았다. 현우 씨, 잠시 앉았다 갈까요? 우리는 산길 옆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서 등산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손이 등산용 가방의 주머니를 가리켰다. 저기 현우 씨, 저한테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항상 짐이 너무 가득 차서 물병 같은 거요. 네? 물병 같은 거요? 물병이 가득 차서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당황했다. 유미가 생수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이 물이 너무 무거워서요. 좀 도와주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가 들고 있는 생수병을 보고 이해했다. 짐이 물로 가득 차서 무겁다는 뜻이었다.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나왔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깜짝 놀랐네요.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등산할 때 물을 많이 가져오시는군요. 네네. 제 물병에도 좀 나눠 담아 드릴까요? 물이 너무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네, 부탁해요. 내 물병을 받으려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에 닿았다.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설렜다. 그녀도 느꼈을까? 그런데 물도 좋지만 수분 보충에는 오이가 좋대요. 하나 드세요. 유미가 가방에서 오이 한 개를 꺼냈다. 오이를 건네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오이가 미끄러질 뻔했다. 아, 유미 씨.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붙잡았다. 우리들의 손이 동시에 오이를 잡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겹쳐졌다. 잠시 그대로 멈춘 채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지만 그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럼 먼저 한 입 드세요. 오이를 한 입 베어 문 유미. 입가에 물기가 묻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았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시선이 못 박혔다. 그녀도 내 눈을 보고 있었다. 현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숲의 바람 소리, 새소리, 심지어 내 심장 소리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녀가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유미 씨. 그때 정말 저를 기다려줬었나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의문이었다. 그녀의 눈에 한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네, 정말 기다렸어요. 한 달이나. 그런데 현우 씨는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산길 위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재빨리 몸을 떼어냈다. 산악회 회원 몇 명이 내려오는 중이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흔들었다. 어라, 늦으셨네요. 정상에는 올라가셨나요? 유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막 올라가려고요. 우리는 벌써 수다를 잔뜩 떨고 왔어요. 정상 경치 최고예요. 꼭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간 후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방금 그 순간이 깨져버린 것 같아 아쉬웠다. 유미가 먼저 일어섰다. 가볼까요? 정상에 가야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주고받았다. 내가 회사에 취직한 이야기, 그리고 이혼하게 된 사연까지. 하지만 유미는 태준과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태준 씨는 잘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유미의 표정이 한순간 굳어졌다. 글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녀의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산길을 오르며 옛날 삼엽회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기억나요? 지리산 종주했을 때 현우 씨가 소주 2병을 몰래 가방에 넣어왔던 거. 유미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동아리 선배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도 맛있게 마셨잖아요. 그날 밤 별이 정말 예뻤는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아 별을 보며 마셨던 소주. 그리고 유미의 어깨에 살짝 기댔던 나의 머리. 그날 우리들의 첫 키스가 있었다. 유미 씨. 말을 이으려다 멈췄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다. 20년의 시간이 우리 사이에 가로 놓여 있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강해졌다. 유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순간 발을 헛디뎠다. 내가 그녀를 잡아줬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현우 씨는 여전하네요.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대학 시절 험한 산길에서 항상 그녀의 손을 이끌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 그래요? 유미 씨도 여전히 발을 잘 헛디디네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 속에 20년의 시간이 녹아드는 것 같았다. 내 손은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다. 손을 놓으려 했지만 유미가 먼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런데 잠시만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다. 우리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만 같았다. 오직 유미의 숨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현우 씨. 가끔 생각해봤어요. 그날 만약 우리가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유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생각으로 보냈던가. 저도 생각했어요. 매일 밤 우리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던 순간 유미가 고개를 돌렸다. 안 돼요, 현우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녀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그녀는 태준의 아내였다. 내 오랜 친구의 아내. 죄송합니다. 황급히 사과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미가 먼저 일어섰다. 가볼까요? 정상에 가야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도시 전체가 우리 발 아래 있었다. 산등성이를 따라 안개가 옅게 내려앉아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와, 정말 예쁘네요. 유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감탄과 동시에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본 풍경이 언제였더라? 설악산 정상이었죠. 그때도 이렇게 맑았는데. 내 기억을 그녀가 정확히 짚어냈다.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등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해외로 떠났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우리는 바위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유미가 준비해온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조용히 풍경을 바라봤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졌다. 현우 씨, 혹시 후회하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다. 그리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무엇을요? 그날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을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생각으로 뒤척였던가. 솔직히 말하면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날 뭔가 달랐더라면. 우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혹시 현우 씨가 정말 안 온 거라면 어떡하지? 태준 씨 말이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하고. 그래도 결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행복하세요? 태준 씨랑.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후회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물을 자격이 없는 질문이었다. 유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주먹밥을 만지작거렸다. 행복. 그게 뭘까?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이겠지만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다. 나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 살짝 닿았다. 유미가 놀라 나를 봤지만 손을 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날 내가 와주기만 했더라면 나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내 속마음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그리고 유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봤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구름이 어느새 모여 있었는지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비가 와요.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갑작스러운 비에 산길이 미끄러워졌다. 내려가던 중 유미가 발을 헛디뎠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요. 우리들의 손이 꽉 맞잡아졌다. 그렇게 우리는 빗속을 함께 내려왔다. 그리고 손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가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산 아래 작은 정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그래도 정자 안은 비를 피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괜찮으세요? 많이 젖었네요. 유미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그녀가 머리를 닦는 모습을 바라봤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젖은 셔츠에 비치는 어깨 라인.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유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갑작스럽잖아요. 헤어짐도 재회도 모든 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일어났으니까.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비처럼 갑자기 찾아왔다가 사라진다.
그런데 현우 씨 지금 이 만남은 어떻게 생각해요? 운명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그녀의 질문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지금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괜찮은 걸까? 유미 씨, 사실 저는. 그 순간 유미가 갑자기 몸을 숙이며 얼굴을 찡그렸다. 괜찮아요? 아, 왠지 모르게 산행 때문에 조금 지쳤나 봐요.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나는 걱정이 되어 그녀의 등을 살짝 쓸어주었다. 잠깐 누워 있을래요? 제가 등이라도 좀 주물러 줄게요.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의 등을 쓸어주는 동안 묘한 침묵이 흘렀다. 내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좀 나아졌어요? 네, 고마워요. 유미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다. 바로 그때 정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여기 있었잖아. 우리는 황급히 몸을 뗐다. 태준이 우산을 쓰고 정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랜만이네, 태준.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태준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너희 둘이 같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유미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산악회에서 우연히 만났어. 현우 씨도 설레는 산악회 회원이었나 봐. 태준의 시선이 나와 유미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그런데 너 전화도 없이 어디 갔었어? 찾느라 힘들었다고. 태준의 말에 유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오랜만에 산에 오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이라도 하고 갔어야지. 걱정했잖아. 태준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는 유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집에 가자. 비도 오고. 유미는 마지못해 일어섰다. 응. 그녀의 눈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했다. 현우 씨,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 유미 씨도요. 우리들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교차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미는 태준과 함께 정자를 나섰다. 우산 아래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나는 빗소리만이 남은 정자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손에는 유미가 한 입 베어 문 오이가 남아 있었다. 한 입 베어 물어봤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유미와의 만남으로 가득했다. 비에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준이 거짓말을 했다니. 나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만약 그때 태준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약속 장소에 갔었다는 것을 유미가 알았더라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미의 눈빛, 손끝의 온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아쉬움까지.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20년 전 해외 근무 중에 썼던 편지가 있었다. 유미에게 보내려 했지만 그녀가 태준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보내지 못했던 편지. 오늘 빛바랜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유미에게 잠시 귀국해서 기다렸는데 왜 오지 않았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다음 귀국 때는 꼭 만나자.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사랑을 담아, 현우로부터.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 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현우 씨, 저예요. 유미예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유미 씨, 어떻게 제 번호를? 산악회 안내인분께 여쭤봤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등산한 기분이에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저도 즐거웠어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요. 현우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미 씨, 그건 괜찮을까요? 태준 씨랑 그냥 옛날 친구로요. 하지만 우리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잖아요. 유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유미와 다시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것은 태준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미 씨. 네, 알겠어요.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아직 흐렸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동안 유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옛 친구로서 만나는 것.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사이에는 이미 그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태준과의 우정 그리고 유미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유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유미 씨.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준 씨를 생각하면. 메시지를 보낸 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동안 유미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다. 일주일 후 우연히 길거리에서 태준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고 한순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현우, 오랜만이야. 아, 태준. 잘 지냈어?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번 산에서 미안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아니, 괜찮아. 사실 그날 유미의 스마트폰을 봤는데 산악회에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여서 뒤따라갔어. 너를 만날 줄은 몰랐지만 그의 말에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 유미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다고? 너희 둘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좀 힘들어. 사업도 잘 안 되고 유미랑도 자주 싸우고. 그래도 가장은 지켜야지. 태준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다. 동정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20년 전 그의 거짓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런데 태준, 그때 내가 약속 장소에 갔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현우. 그때 나는 유미를 너무 좋아했어. 내가 오지 않았다고 말한 건 최악의 선택이었지. 태준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우리 셋 모두가 이 거짓말 때문에 20년을 잃은 것이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겠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카페를 나선 후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태준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썼다. 며칠 후 나는 결심하고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나 태준이 전화 받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유미가 받았다. 현우 씨? 유미 씨,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한강변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오후, 그녀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오랜만이에요. 네, 일주일 만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20년 전에 보내지 못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새로 쓴 편지도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빛바랜 편지지로 된 오래된 편지와 하얀 편지지로 된 새로운 편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거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유미가 낡은 편지를 먼저 읽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 씨, 이걸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보내지 못했으니까. 그녀가 새로운 편지를 펼쳤다. 나는 강을 바라보며 그녀가 다 읽기를 기다렸다.
유미에게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내 심장은 여전히 너를 위해 뛰고 있었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 태준을 만났어. 그는 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것은 태준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문이기도 해. 때로는 만약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생각에 잠겨. 만약 그날 우리가 만났다면, 만약 태준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이제 의미가 없어. 내 손끝에서 느꼈던 온기는 아직 내 손에 남아 있어. 하지만 이제 그 따스함을 놓아주려 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유미. 진심으로 현우로부터. 유미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 씨 미안해요. 유미 씨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역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유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 꽉 잡았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루라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유미 씨, 태준 씨와의 관계는 괜찮은 거예요? 그녀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다. 그냥 살고 있다고 느껴져. 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서로에게 익숙해져 버린 거겠지. 그 말에 담긴 씁쓸함이 느껴졌다. 유미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현우 씨, 저도 편지 하나 줄게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나중에 읽어주세요. 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작별을 고해야만 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유미가 먼저 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다. 네, 잘 가요, 유미 씨. 현우 씨도요. 그녀가 천천히 뒤돌아봤다. 그리고 몇 걸음 더 가서 다시 뒤를 돌아봤다. 현우 씨 행복하세요? 그렇게 유미는 떠나갔다. 그리고 내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쫓았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 나는 비로소 유미가 준 편지를 펼쳤다. 현우, 20년 동안 꿈속에서 당신을 셀 수 없을 만큼 만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이 너무 힘들었죠. 그날 산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꿈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태준과의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착해서 태준을 배신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 손끝의 온기 나도 아직 느끼고 있어요. 그 따스함만은 평생 소중히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제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현우 씨. 제 마음속에서 당신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유미로부터.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강물에 비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우리들의 첫사랑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슬프게.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펼쳤다. 나는 유미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의 편지를 끼워 넣었다. 잘 가 나의 첫사랑. 창밖에는 희미한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놓아줄 때였다. 가슴 한구석에 남은 불꽃은 영원히 소중히 간직하겠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유미와 나는 다시 20살의 청춘 시절로 돌아가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귓가에 맴돌았다.